여러분, 국가산업단지가 붕괴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업단지 쪽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봉착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도권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 하면 인천에 있는 남동 산업단지인데, 여기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공장 임대 내지는 공장 매각이라는 팻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요. 프랜카드도 여기저기 날리고 있을 정도예요. 이게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그 확률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이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요, 남동산업단지공단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은 지금 어떻습니까? LG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안 만들잖아요. 국내에서. 올 12월 말까지만 만들고 전부 다 베트남 공장으로 다 철수합니다. 일부는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철수하고요. 자동차는 그동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수가 좋았으니까.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수출이 줄어들었으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요, 지금 국가산업단지공단 전체 말입니다. 전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공단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게 국가산업단지공단만 하더라도 29개거든요. 농공단지 빼고요.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아주 규모가 큰 것만 말입니다. 29개가 있습니다. 이 29개의 어떤 공장 가동률은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날이 가면서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2019년에는요, 이 파란 색깔이 2019년이거든요. 2019년에는 2월 달이 폭망을 했지만 계속 좋았습니다. 계속. 78.5, 2월달, 6월달까지도 가도 77.5 이렇게까지 계속 성장을 했어요. 2019년 2월달에 이만큼 떨어진 데는요, 그 당시에 설 명절이 2월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는 날짜도 거의 10일에 해당돼 9일까지 놀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19년 1분기는 마이너스 0.4% 성장률에 거친 적도 있고요. 그런데 2020년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빨간색이 2020년입니다. 지금 2020년 들어와서는 거의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졌더니 이 70.4까지 떨어졌어요. 5월에는요. 6월에 72.8이거든요. 산업단지공단의 어떤 그 공장 가동률의 마지노선이 얼마냐? 마지노선이 70이라고 해요. 70보다 깨지면 이거는 거의 끝났다. 거의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이게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 일단 각 산업단지별로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공장 가동률을 보면 70%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와 산업단지는요, 지금 평균 가동률이 2020년 6월에 67.4%입니다. 70%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밑으로 떨어졌죠. 그 전년도보다가 마이너스 0.5%나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반월은 심각합니다. 반월 국가산업단지공단은요. 72.3%에서 64.1%로 무려 마이너스 8.2%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남동공단도 마찬가지죠. 지금 57이에요. 최악이에요.
예, 작년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4.6%가 떨어졌고요. 예, 이게 서울공단도 그렇습니다. 서울공단도 58.4입니다. 마이너스 1.8%가 떨어졌고요. 창원은요, 그나마 좀 낫다고 하는데 71.0%입니다. 그야말로 턱걸이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5.3%가 떨어졌습니다. 포항 70.4%, 여기도 턱걸이에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5.1%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철강 박살났잖아요. 예, 포스코 적자 났잖아요. 적자. 예, 연결 기준으로 해서 자회사까지 다 합쳐서 흑자가 났지 포스코 자체적으로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강산업단지 아주 집중되어 있는 포항에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군산2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55.3% 마이너스 13.2%예요. 여기 뭐 군산은요. 예, 중공업 공장 문 닫았죠. 태양광 공장 문 닫았죠. 뭐 한두 개가 문 닫은 게 아니죠. 자동차 공장 문 닫았죠. 55.3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3.2%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울산 미포까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79.3%까지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9.2%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국가산업단지라고 이야기하면요. 국가가 미래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국가산업단지가 무너지고 있다, 붕괴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제조업의 심장이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키워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요. 역대 대통령들이 아주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제조업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라고 만들어서 세제 혜택 주고, 그죠? 기업들에게 밀어주고, 그리고 한 곳에 같은 업종이 몰려 있음으로 해서 업종 교류도 잘 되고요. 시너지도 나고, 그러면서 부품 개발도 좋아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조업의 심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의 심장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말을 안 해도요.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 심각하다 못해 제조업은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타를 잃어가는 것 아니냐 싶어요. 그나마 몇몇 대기업이 제조업의 어떤 기둥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지켜내고 있다고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LG 하면 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로 하죠. 배터리. 예, 전기차 배터리로 좀 지켜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LG 하면 전자와 전기차 배터리로 지켜내고 있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로 어떻게 하든 기사회생을 하겠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자동차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지키고는 있습니다만은 조선도 조금 지키고 있고 늘 지금 불안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닥이 무너지잖아요. 바닥이 무너지면 이게 원청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 보세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다 죽였잖아요. 산업을.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이거는. 역사에 길이 말입니다. 예. 두산중공업이 자구안을 하겠다면서 3조 원을 만드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다 팔아요. 두산중공업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석탄 화력발전소 수출도 금지시킨대. 우리가 1등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의 속성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의 속성. 뭘까요? 권력이요. 권력. 그래도 지금까지는요. 그 많은 대통령들이 권력에 집착하기보다는요. 권력에 집착하기보다는 저는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 그리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법, 이런 쪽에도 집중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권력에도 집중을 했죠. 이게 비중이 거의 뭐 50, 50?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연 그런가요? 지금 권력에 더 집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 발표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정부가 직접,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 대통령 제조업을 살립시다 하고 말한 적이 있냐고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수출이 강한 나라예요. 예, 수출이 강한 나라일수록 여러분, 예, 제조가 강해야 합니다. 제조가 강해야지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그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보세요. 독일이 얼마나 제조가 강합니까? 저는 독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모습이 아니라 예, 독일의 모습이요. 일본은 너무 편협하잖아요. 가까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예,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배 기간도 너무 악랄하게 지배를 했는데다가 이게 그전에는 우리의 어떤 속국이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뭔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본하고 척을 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선진국이니까 기술력도 좋은 걸 갖고 있으니까 척을 질 필요는 없지만 예, 친하게 지내야 돼.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이 제조업의 모델은 일본보다는 독일 모델이 저는 좋다는 거죠. 독일 모델이. 예, 사람들이 제조업에서 집중하도록 그런 교육훈련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제조업을 저렇게 선진국인데도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독일 모델을 따라가면서 중국을 견제해야지 중국에 얽매이면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많이 수출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그 수출을 너무 많이 사주는 거에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고요. 그 와중에 우리 경쟁력을 어떻게 지켜갈지, 우리 제조 경쟁력이 어떻게 지켜갈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나서서. 그러면서 중국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예, 동남아나 인도나 남아메리카나 러시아나 이런 쪽에도 시장 다변화를 확대를 시켜서 중국 비중을 점점 줄여가야 되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제조 수출이 강해지고 있고 인도의 제조 수출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빨리 다변화를 해서요. 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옛날에 사드 보복할 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협으로부터 탈피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요. 정부가 방향을 좋게 써야 돼요. 지금 정부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큰 기회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예, 시중에 6월 말 기준으로 광의의 통화량이 3,077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흐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부동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부동산에 얽매여서 다른 거는 못 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자꾸 주식으로만 인도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업이 기업할수록 도와주는 겁니다. 신기업 정책을 쓰고 예, 지금까지 계속 해놨던 기업 규제 완전히 혁파하고요. 지금 전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 지금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 물결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CVC라고 했나요? 기업형 벤처캐피탈 빨리 허가를 해줘서 이들이 삼성전자가 투자한 벤처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어떤 스타트업이다. 이런 식의 모양새를 만들자고. 최태원 회장이 투자한 스타트업이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투자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대기업이 신중해야 되겠죠. 손정희의 비전펀드처럼 일본에는 그런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고요. 그러면서 3,077조에 해당되는 돈을 거리다 좀 끌고 가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예, 바로 벤처였어요. 벤처요. 벤처에 묻지마 투자라고 해서 돈이 엄청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봐서는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저는 현장을 뛰고 있는 기자였거든요. 허접사르기 같은 IT 기업이다 벤처다 하는데 여기도 돈이 막 몇백억씩 몰려요. 몇백억씩.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돈 갖고 개발할 줄을 알아야지 하지. 맨날 술집으로 명품으로 좋은 차로 허랑타랑 돈 써서 그냥 다 날렸죠. 그러나 그중에 일부는 그렇게 크게 됐어요. 지금의 언택트 이코노미의 핵심이라고 하는 네이버가 그때 나왔고요. 예,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이 그때 나왔고요.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이런 데 눈을 돌려서 보면 큰 게 보이는데 이게 워낙 표에 집착하고 권력 유지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기업형 CVC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이제 허가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이게 회전이 됐을 때는요. 시중에 있는 3077조의 유동자금 이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이것을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한다면 국가산업단지의 공장도 가동을 더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양쪽이 윈윈하는 물론 뭐 빅데이터나 이렇게 가면 할 수 없지만 이게 공장이 필요한 데도 있잖아요. 비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라니까 뭐 삼성전자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뭐 부품이나 등등은 또 이 하청업체들이 만들어서 공급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스타트업, 그런 식의 어떤 투자법, 신기업 정책을 통한 어떤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것. 지금 이게 국가산업단지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제안을 해도 모르겠어요. 보는지 안 보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